안녕하세요. 임세희 노무사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근로시간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근로시간을 실제로 산정을 해보고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월급제 근로자분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달 소정 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기본급이 산정되었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 209시간이 어떻게 나오는 시간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내가 매일 하루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연장 근로를 하고 있다면 내가 한 달에 몇 시간분에 해당하는 연장 근로 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마 직장인분들이라면 꼭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일 텐데요. 지난번 근로시간에 대한 개념 영상과 이번 영상을 함께 보시면 근로계약서나 내가 매달 받는 급여 명세서에 금액이 어떻게 산정됐는지에 대해서 훨씬 이해하시기 쉬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월 소정 근로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 소정 근로시간이라는 개념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법정 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1일 8시간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을 소정 근로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월의 소정 근로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은요. 일주 소정 근무 시간에다가 월 평균 주의 수를 곱하면 됩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계산해보기 위해서 아래 표를 보시면은요. 이 근로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8시간씩 주 5일 근무를 하고요. 그리고 토요일은 휴무일이고 일요일은 주 휴일이 됩니다. 계산에 들어가기 앞서서 용어를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휴무일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휴무일이라는 개념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로 휴무일에 대해서 별도로 사업주하고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반면에 주휴일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 날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다는 거에는 휴무일하고 동일하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근로자가 소정주에 만근을 했다면 하루의 휴일을 유급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근로자에 대해서 월 소정 근로시간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의 소정 근로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8시간씩 5일 근무를 했으니까 40시간이고요. 그리고 주휴일로 정한 일요일에 대해서도 일단 근로 제공은 하지 않았지만 8시간 내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으로 8시간을 포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근로자의 한 주의 소정 근로시간은 총 40시간 더하기 유급주 8시간인 48시간이 됩니다. 월 평균 주의 수라는 개념을 말씀드렸는데요. 월 평균 주의 수는 한 달이 평균적으로 몇 주가 되냐를 의미를 하는데요. 이거를 계산을 하려면 1년이 365일이니까요. 거기에 한 주인 7일을 나누고 또 그거를 12달로 나누면 보통 평균적으로 한 달이 4.345주가 나오게 됩니다. 월 근로시간은 일주 소정 근로시간이 48시간에 월 평균 주의 수인 4.345를 곱하면 208.5 정도가 나오고요. 이거를 반올림을 하시면 209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예시를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장은 방금 본 사업장하고 다르게 토요일하고 일요일이 모두 유급 주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개념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주휴일 같은 경우에는 한 주가 만근을 한 주에 만근을 하면 꼭 토요일이나 일요일 되지 않아도 됩니다. 주 1회 이상의 주휴일을 유급으로 지급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사업장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모두 유급 주휴일로 정한 사업장입니다. 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일주 소정 근로시간이 월요일부터 금요일 8시간 40시간으로 동일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유급 주휴 시간은 토요일, 일요일 각각 8시간씩 해서 총 16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한 주에 40시간 더하기 16시간이니까 56시간이 되죠. 월 평균 주의 수는 아까와 동일하게 4.345가 될 거고요. 이 근로자는 56시간에 4.345를 곱한 243.3시간, 약 243시간이 이 근로자분의 소정 근로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토요일하고 일요일을 모두 유급 주휴일로 넣어서 근로시간 수를 좀 많이 확대한 다음에 기본급에 대해서 시급을 좀 낮추는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최저임금이 많이 높아지면서 이렇게 좀 활용하시는 사업장들은 많이 없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 회사의 소정 근로 시간은 209시간이다, 243시간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는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기본 토대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월 소정 근로 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우리 사업장이 몇 시간의 월 근로 시간이 있는지는 한번 직접 계산을 해보시면 이해하실
이해하시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연장 야간 휴일 근무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근로자의 경우에는요, 오전 11시에 출근을 해서 오후 11시에 퇴근을 하게 되고요. 중간에 2시간의 휴게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월 이렇게 근무를 하면 이 근로자한테 발생되는 월 연장이나 야간 근로시간이 몇 시간이 되는지 한번 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장 근로시간 계산을 해볼 텐데요. 이 근로자는 하루에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10시간씩 근무를 하고요. 소정 근로시간이 최대로 8시간이기 때문에 이 근로자는 10시간에서 8시간을 제외한 2시간에 대해서 연장 근로가 발생을 합니다. 매일 2시간씩 연장 근로를 하고 있으면 한 주에는 총 10시간의 연장 근로가 발생하게 될 거고요. 그렇다면 이 근로자는 한 달 동안 일주에 10시간씩 근무에 대해서 월 평균 주의 수인 4.345를 곱하면 43.45시간에 대해서 매월 연장 근로를 하고 있는 셈이 됩니다. 넘어가기 전에 알아두셔야 하는 내용으로는 우리 근로기준법이 연장 근로에 대해서는 한 주에 최대로 12시간까지만 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해당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시간씩 주 5일 10시간만 연장 근로를 하고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만약에 12시간을 넘어서 연장 근로를 하게 되면 이건 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야간 근로 시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야간 근로 시간은 밤 10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6시 사이에 근무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근로자의 경우에는 밤 11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밤 10시부터 11시까지 하루에 1시간의 야간 근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한 주로 치면은 5시간의 야간 근로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한 주에 5시간씩 매일 야간 근로가 발생을 하고 여기에 또 월평균 주의 수인 4.345를 곱하면 이 근로자는 한 달에 21.73시간에 대한 야간 근로를 하고 있는 셈이 됩니다. 그럼 근로자의 월 근로 시간을 토탈해서 산정을 해보면 월 소정 근로 시간이 209시간이고 여기에 연장 근로 시간인 43.45시간을 합하면 월에 252.45시간을 근무를 하게 됩니다. 야간 근로 시간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연장 근로의 일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시간 산정하실 때에는 중복되지는 않지만, 야간 근로시간 산정한 그 시간 자체는 추후에 가산임금이나 임금 지급에 따라서 가산해서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 21.73시간이 총 시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의미가 없는 시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산정된 근로시간은 임금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연장 근로나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원래 근로할 때 받는 그 시간급 임금보다 50%를 더 가산을 해줘야 되고요. 특히 휴일에 8시간까지에 대한 근무는 50%만 가산을 해서 주면 되지만,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 가산이라고 해서 총 100%를 더 지급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근로자분들이나 사업자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을 산정을 했으면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 수당이 지급되는지까지도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해서를 말씀을 드렸고, 제가 다음번 영상에서 이렇게 산정된 근로시간을 어떻게 임금으로 지급하는지에 대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영상과 함께 다음 영상까지 같이 시청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